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기능들만 담은 바디에 굉장히 비싼 350만원, 300만원짜리 라인에서 사용하는 센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매우 경제적이고 매우 가성비 있게 풀프레임 센서를 즐길 수 있는 바디, 최저가를 위한 제로 복숭아티 1.5리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2리터 30개짜리 스파클 무라벨.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카메라를 새로 샀는데 원래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카메라를 왜 두 번째 거를 사게 됐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카메라를 샀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메라 모델명은 캐논의 EOS M100이라는 한 3, 4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지금 최근에 산 두 번째, 지금 요거 찍고 있는 카메라인데 요거는 캐논의 EOS RP라는 카메라이고, 중고 가격은 렌즈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에서 한 110만원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사실 뭐 휴대폰 카메라로도 찍을 수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 휴대폰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데 얘도 사실 휴대폰 치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카메라 성능 때문에 굳이 14 프로를 골라서 산 거긴 하고, 물론 이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나 다이나믹 아일랜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전 세대에 비해서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똑같은 카메라 센서를 써가지고 카메라 센서적인 부분에서 14 프로를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다. 어쨌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기왕 내가 팟캐스트를 찍을 거면은 이게 고정 멤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마 게스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매주 아니면 매달 다른 분들이 오시는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귀한 분들 모셔가지고 찍는 거면은 이제 좀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들이더라도 카메라 하나를 더 투자해가지고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그거를 명분 삼아 이제 구매를 이제 합리화 시켰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이제 취미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선뜻 내가 이 카메라에 돈을 투자가 아니죠. 소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컨텐츠를 만드는 게 직업의 일부이기도 하고, 본업은 사실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살 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일을 위해서, 본업을 위해서 이제 카메라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나가서 취미생활로 영상을 찍거나 사진 찍을 때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휴대폰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일반 카메라랑 휴대폰 카메라랑 큰 차이가 없다, 뭐 1억 화소 이런 것도 다 폰에서도 되고 이제 일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조리개의 크기라든지 센서의 크기라든지 등등등. 근데 요거는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아예 따로 그냥 한 10분, 1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카메라의 많은 부품들 중에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의 크기로 자동차의 급이 결정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소나타의 엔진이 아반떼보다 크고 그랜저의 엔진이 소나타보다 큰 것처럼요. 그래서 카메라도 센서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고, 센서가 클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은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센서는 진짜 작습니다. 요즘 많이 커져가지고 손가락 한 마디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 크기들은 그냥 진짜 이만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엄청 크거든요. 거의 면적 차이로는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센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물리적인 차이가 압도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랑 휴대폰의 물리적인 카메라 기술 차이는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져도 극복할 수가 없다 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산 카메라 모델인 캐논의 EOS RP 모델을 구매한 이유, 그리고 렌즈는 번들 렌즈가 아니라 RF 50mm f 1.8 렌즈를 선택한 이유까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게요. 어쨌든 카메라 브랜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카메라는 사실 캐논 아니면 소니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저는 캐논을 선택한 거고요. 물론 니콘, 푸지필름처럼 라이카 등등 다른 브랜드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그냥 논외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주류이고 굉장히 매니아틱한 느낌이 있는 카메라 브랜드들이에요. 이게 막 성능이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닌데, 가장 메인스트림이 이 두 가지 브랜드예요. 그냥 휴대폰으로 치면은 아이폰이랑 갤럭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막 구글 픽셀도 있고 뭐 중국의 샤오미도 있고 화웨이도 있는데, 그런 거 사실 다
안 쓰고 누가 휴대폰 샀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니랑 캐논 중에서 왜 캐논을 골랐냐? 요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난 첫 번째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외관적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논의 디자인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언제부터 디자인을 신경 쓰는 애였냐, 원래 뭐 가성비충 아니었냐, 맞기는 한데, 이건 사실 그러니까 캐논이 결국에는 가성비가 더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디자인이 더 예뻐 보였던 걸 수도 있고, 소니는 좀 직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카메라가 확실히 예전 거에 비해 좀 디지털된 느낌이구나 라는 게 있는데, 캐논은 그래도 옛날에 그 뷰파인더 요렇게 카메라 보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볼록 중간에 튀어나온 것도 있고, 요 그립 손잡이도 제대로 달려 있어서 뭔가 봤을 때 이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카메라다. 뭔가 딱 들고 다녔을 때 그냥 막 일반 똑딱이 카메라, 막 브이로그용 막 이런 거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해서 이건 뭔가 확실히 좀 다르다. 약간 좀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성 느낌이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디자인이었고요. 그리고 제 기존에 있던 카메라도 캐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논은 이제 디자인 랭귀지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논 작은 거, 캐논 큰 거 이렇게 있으면 약간 아빠와 아들, 형 동생처럼 뭔가 이런 케미가 맞는 디자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캐논이 결국에 가성비 제일 좋은 제품이 캐논 거라 캐논 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캐논의 정확히 RP 모델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캐논의 그 풀프레임 카메라 라인을 보면은 R로 시작하는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R8, R6, R5, R3, 4, 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숫자가 쭉 내려와서 숫자도 아닌 RP가 있는 게 캐논에서 만든 가장 저렴한 풀프레임 카메라 바디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가성비가 그냥 압도적입니다. 캐논의 가장 높은 급인 그 풀프레임 센서를 굉장히 저렴한 바디의 핵심 기술들만 모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경제적인 모델이고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 라고 하면은, 플래그십 모델이 뭐 R6였나, 어쨌든 뭐 숫자 뭐 들어간 게 좀 비싼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품가 기준으로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냥 좀 좋은 거 사려고 한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250에서 35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요 EOS RP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125만 원, 130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중고 시장에서 한 80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은, 캐논의 풀프레임 가장 저렴한 버전 중고를 선택하면은 대략 80만 원, 85만 원 정도에 쓸 수 있고, 신품 그냥 좋은 거, 무조건 그냥 뭐 새로운 거 좋은 거를 사면은 3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의 4배 좀 안 되는 한 3.7배 정도 되는 가격 차이죠. 이게 이만큼의 가격 차이를 지불을 할 가치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이 영상을 보면서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카메라는 센서가 클수록 무조건 좋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동차의 엔진과 똑같다, 모니터의 인치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센서는 클수록 무조건 좋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급이 나눠져 있어요. 풀프레임이 가장 큰 거고, 크롭 센서라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있고, 1인치 센서라고 좀 더 작은 거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센서들이 있는데, 그냥 이 영상에서는 풀프레임이 제일 높은 거다, 그 다음에 뭐 크롭 뭐 이런 모식이 작은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그 EOS RP랑 다른 EOS 최신 모델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굳이 그 최신 모델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카메라의 심장인 센서는 똑같다입니다.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엔진이 1.5리터짜리가 있고 2.5리터짜리가 있으면은 1.5리터짜리에 아무리 뭐 튜닝을 하고 막 뭐 좋은 걸 넣고 뭐 이런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2.5를 못 이겨요. 물론 뭐 제로백이나 뭐 이런 거 튜닝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엔진 자체의 크기의 차이에서 오는 거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카메라 두 개는 똑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크기에. 그러니까 결국에 사진을 찍었을 때 담기는 이미지 센서의 그 정보는 똑같단 말이죠. 물론 지금 이 EOS RP가 한 2019년 정도에 출시된 거고,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이 2024년, 2025년에 출시가 되는 것들이어서 뭐 조금 뭐 부가적으로 약간 뭐 이 처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아니면 색깔이 조금 더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건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센서가
어차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고려했을 때 RP에 비해서 이 새로 나온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 그냥 영상 찍는 컨텐츠 찍는 사람들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8K 무제한 녹화 가능 이런 거 솔직히 필요 있나요? 그냥 카메라는 좋은 걸로 찍으면은 1080으로만 찍어도 웬만한 200인치 TV로 보는 거 아닌 이상 4K랑 구분하기 어렵고요. 특히 대부분의 컨텐츠는 휴대폰으로 보잖아요. 90%가 휴대폰으로 볼 텐데 이 작은 화면으로 찍으면은 1080이 아니라 720p로 찍어도 사실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4K 녹화는 요즘 상업적 촬영이나 뭐 이제 밖에서 뭐 독립 영화 찍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브이로그 찍거나 뭐 뷰티 브이로그 뭐 리뷰 이런 거 찍는 사람이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4K도 필요 없어요. 1080p만 제대로 녹화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요 저렴한 캐논 라인들은 이게 그 발열 이슈 이런 것 때문에 25분, 30분 정도가 찍히면 자동으로 끊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30분마다 안 끊기고 뭐 1시간, 2시간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는 거는 뭐 R6 뭐 250만 원짜리 사면 무제한 녹화가 가능하다 이러는데, 정말 내가 막 뭐 방송국에서 라이브 쇼를 하는 게 아닌 이상 30분마다 끊기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돼요. 이거 안 누르고 다시 끊기는 거 하겠다고 150만 원, 200만 원 더 내고 신형을 산다?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편하다라고 하시면은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중간에 녹화가 안 끊기고 그 버튼을 다시 안 눌러도 된다라는 거에 200만 원, 150만 원을 태운다? 저는 현명하지 않은 소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토포커스가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토포커스가 2019년 지금 거랑 새로 나온 거랑 비교하면은 새로 나온 게 당연히 더 좋아요. 새로 나온 거는 막 자동으로 얼굴 추적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게 엄청 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내가 뒤를 돌아가지고 얼굴이 가려져도 얘가 그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유지가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오토포커스도 그냥 너무 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2018년, 19년 이후쯤부터 나온 카메라들이면 오토포커스가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내가 정말 막 스포츠 경기장에 가서 막 NBA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순간적으로 방향 꺾고 이런 스포츠 선수들의 영상을 찍을 게 아니면은 2015년 이후에 나온 카메라들은 다 오토포커스가 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맞추고 다시 맞추고 이런 거 그냥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2014년, 15년쯤부터 유튜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카메라 회사들이 브이로그,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만들고 1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해가지고 오토포커스에 대한 기능을 많이 향상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 13년쯤에 나온 것들은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안 좋아요. 좀 불편하고. 근데 15년쯤부터 나온 것들은 오토포커스가 되게 편리하고 이걸 좀 잘 잡게 애들이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3, 4년이 지난 2018년, 19년 이후에 나온 카메라들은 웬만하면은 오토포커스 때문에 고생을 할 일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이 좀 두서 없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카메라가 한 대 이상인 2대가 필요한 팟캐스트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구매를 결정을 했고, 구매한 모델은 캐논의 EOS RP를 구매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메라 모델이 캐논 모델이었고 디자인적으로 좀 통일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골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성비가 가장 좋다. 이 캐논 EOS RP 모델 자체가 지금 현존하는 카메라 회사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풀프레임 카메라 바디 중에 가장 그냥 출고가 자체가 저렴한 거고요.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기능들만 담은 바디에 굉장히 비싼 350만 원, 300만 원짜리 라인에서 사용하는 센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매우 경제적이고 매우 가성비 있게 풀프레임 센서를 즐길 수 있는 바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덤으로 이것저것 기능들이 빠져서 부피도 훨씬 가장 작은 카메라들 중에 하나고 무게도 가장 가벼운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가성비가 좋고 이점이 많아서 구매를 했다. 그리고 렌즈는 RF 50mm 1.8 조리개 값을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아까 설명을 못했어요.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도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캐논 렌즈 라인업들 중에서 캐논이 렌즈를 판매할 때 쉽게 말해서 몇 가지 미끼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렌즈가 10가지가 있으면은 이 10가지를 다 싸게 팔면은 얘네들이 돈을 못 버니까, 예를 들면 원래 판매가가 대충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아니고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좋은 거를 다른 거 다 100만 원으로 팔고 있는데 얘만 한 30만 원으로 팔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믿지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저처럼 카메라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아 이거 카메라 소니랑 캐논 중에 뭐하지? 하다가 오 캐논 바디 사면은 저거 가성비 엄청 좋은 렌즈 사가지고 껴서 쓸 수 있잖아. 그럼 캐논으로 해야겠네? 라고 캐논에 입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욕심이 나서 다른 렌즈들을 사게 되면은 그냥 캐논에서 팔고 있는 비싼 렌즈들을 구매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가성비 렌즈만 구매하고 다른 거는 구매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캐논의 마진이 높을 테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걔네들이 미끼 상품으로 내놓은 걔네들이 미치고 파는 렌즈 하나만 딱 구매해서 그걸로만 계속 찍을 거다 정도겠습니다. 자, 이런 걸 찍어도 되는 게 맞나 싶은데 사실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올려보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롱폼 영상들이 유명해지면은 요거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냥 카메라를 사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1시 40분에 영상 찍고 있는데 머리가 좀 멍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막 좀 두서없고 막 주저리 얘기한 것 같은데 편집으로 최대한 수습을 해보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